근데 이 수수료로 9%를 차감한다니 참... 최근 수준 미달의 지식만으로 연금저축을 평가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옳지 못한 정보는 편향적인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색안경을 끼면 과연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오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연금저축을 하고 계신다면 혹은 하고자 한다면 꼭 아셔야 할 상식과 계좌 이전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은퇴 설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5.1%로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국민연금입니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죠. 말 그대로 젊은 층들은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노년 부양비는 20.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확인해보면 2040년엔 57.2, 즉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 부양이라. 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이 국민연금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 개인의 책임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소득활동 기간 중 노후를 준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중 개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상품이 바로 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 저축하면 세금도 밀어주고 돈도 다시 돌려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이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같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내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즉 최대 66만원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아니, 내 돈 400만원을 저축하는데 66만원을 더 주겠다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맞는 얘기인지, 과연 좋기만 한 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6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1년만 놓고 보자면 별다른 수익 또는 이자 없이도 16.5%의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5% 월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10년간 총 5,200만원가량 만들어집니다. 이때 실제 낸 돈은 400만원 곱하기 10년에서 4천만원? 아니죠. 매년 66만원씩 돌려받았으니 10년간 실제 나입한 돈은 3,340만원입니다. 이를 적금 또는 펀드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계산한다면 9.35%의 복리 수익을 내는 효과입니다. 상당한 수익이죠. 보시다시피 이 세액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제도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받고자 한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나입해야 합니다. 55세부터 인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여태껏 세액공제를 통해 매년 돌려받았던 돈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게 됩니다. 연간 400만원씩 4년간 총 1,600만원을 납입했다면 해지 시 16.5%인 264만원을 추징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5년 이내인 경우 2.2%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결국 상품에서 중도 이탈 시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고요? 일단 이 세제 부분의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기에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다수 금융사들의 세일즈에 치우친 상담으로 단순히 66만원만 돌려받는 그런 상품인 줄 아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보시는 바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즉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무려 74.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아시다시피 보험사의 상품입니다. 애지가산세, 사업비가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업비를 떼는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많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장 활발한 가입이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을 보험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상당하죠. 공시이율, 즉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운용되는 이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비입니다.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인데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신탁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통상 4에서 9%의 사업비가 차감되는데 100만원을 나입한다면 연금저축 보험은 수수료 7%를 제외한 실제 93만원 수준이 저축되고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는 1% 수준을 제외한 99만원이 투자되는 셈입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수익을 내야만이 이 원금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신탁 또는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월 정기납, 즉 돈을 매달 내게 됩니다. 또한 납입액에도 이 추가 납입한도 200%라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는 임의납, 즉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상품이라면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강제성으로 인해 납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의 대가가 상당히 가혹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다수가 이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이라면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탁과 펀드의 경우 확정연금, 즉 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허나 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은 죽을 때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연금저축 가입할 때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놓고 납입금액을 산정하시나요?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을 놓고 산정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은 당장의 세금 효과와 은퇴크레바스, 즉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커버하는 역할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강제적인 납입과 비싼 수수료 단점을 상쇄할 만한 그런 장점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신탁의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즉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은행의 신탁은 채권형, 안전형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일반 펀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위주의 공격적인 펀드부터 MMF와 같이 매우 안정적인 펀드까지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긴 이 연금저축 상품 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이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젊은 나이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근 타겟 데이트 펀드와 같이 목표 시점에 맞게 투자 전략부터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펀드 또한 이 선택이 가능하니 이 투자가 어려운 경우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면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과 같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수수료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물론 펀드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연금저축 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특히나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S생명의 경우 9%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공시이율은 3%인데 이 수수료로 9%를 차감한다니 참...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통상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아갈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입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원을 가지고 있네요. 연간 얼마를 내는지 보겠습니다. 보험 213만원, 신탁 274만원, 펀드 272만원을 평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얼마를 받는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보험은 245만원, 신탁은 557만원, 펀드는 6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금융사의 연금저축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액공제는 역시나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활용하시겠다면 어떤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연금저축보험 가입했는데 어떡하지? 해지해야 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해지 없이, 손실 없이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27일 연금저축 관련돼서 단행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좌 이전 간소화 절차인데요. 이미 있었던 이 계좌 이전을 간소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저축의 활용가치가 하락하고 예상 가능 연금 인출 규모 또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탁, 펀드와 같이 실적 배당이든 보험처럼 금리형이든 전부 괜찮은 상품들은 맞습니다. 허나 100만원 나오기로 한 게 50만원으로 줄어들면 어떻겠습니까? 짜증나는 건 둘째고 일단 생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인출 가능한 연금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3%가 채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수수료는 4%? 9%? 또한 현재도 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연금액 가치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근데 왜 간소화 절차가 단행됐냐? 계좌 이전할 때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옮겨지게 됩니다. 즉 해지 안급금에 표시된 금액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냥 딱 여기까지만 알았던 거죠. 보험사 가서 직접 해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뭉탱이 받아서 증권사 또는 은행 이런 데 가죠. 창구에 착 돈뭉탱이 올려놓고 계좌 이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중도해지 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여태껏 받은 세액공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보험사 갔다, 증권사 갔다, 은행 갔다 양쪽을 다 가서 처리해야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실제 민원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해서 금감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계약이 있던 곳은 갈 필요 없이 새롭게 개설할 금융사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게 됩니다. 계좌 이전 간소화 절차가 단행된 이유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비싼 수수료를 줄이고 싶다면, 매달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을 안 내거나 또는 자유롭게 내고 싶다면, 공격적 또는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투자하고자 한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금융사를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 최근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도 계좌 이전을 손쉽게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이전을 원하신다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증권사에서 쉽게 제공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도움받거나 앞서 말씀드린 자산배분과 운용을 투자기간에 맞춰 도와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땀 흘려 모은 돈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불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